안녕하세요. 가볍지만 뼈 있는 방송 이민성 기자의 캐논슛 진행을 맡은 오마이뉴스 이민선입니다. 청소년이 직접 운영하는 놀라운 방송국이 있습니다. 취재, 편집, 촬영은 물론 심지어 방송 제작까지 청소년들이 직접 합니다. 지난 2015년 경기도교육청이 세상에 내놓은 미디어 경청입니다. 경기도에 사는 13세에서 18세 청소년이면 누구나 미디어 경청에서 활동할 수 있습니다. 단 회원 가입을 하셔야 합니다. 자, 회원 가입을 마친 청소년은 미디어 경청에서 진행하는 미디어 경청 기자단 그리고 각종 영상 프로젝트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UCC, 뉴스, 영화 제작에도 참여할 수 있습니다. 기자나 방송 작가 등으로 참여가 가능합니다. 이곳은 이러한 청소년들 활동을 지원하게 만든 군포 흥진중학교에 있는 미디어 경청 남부 스튜디오입니다. 오늘 미디어 경청 활동을 경험한 대학생 3명과 미디어 경청에서 과연 어떤 활동을 했는지 그 활동이 지금 대학생이 된 학생들에게 어떤 영향을 주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패널 소개부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누가 먼저 할까요? 직접 한번 소개해 보시죠. 우리 같은 방송인이니까. 저희 제목에 또 맞게 제일 어린 친구가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좋습니다. 저요? 우리 최경원 학생부터.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이제 미디어 경청에서 활동했고 그 경기도 청소년 팟캐스트 MC 1기로도 활동했던 철학과에 재학 중인 최고은이라고 합니다. 박수를 쳐야죠. 우리 열기가 중요합니다. 자, 다음. 네, 저는 미디어 경청 활동 저도 똑같이 했었고 이 친구랑 같이 청소년 팟캐스트 MC랑 그 다음에 영화 칼럼니스트로도 같이 활동을 했었던 저는 영상학과에 재학 중인 조영호라고 합니다. 자, 박수. 네, 저도 미디어 경청에서 활동했었고요. 운영위원회랑 많은 청소년 동아리를 같이 했었고 지금은 문화예술경영학과에 재학 중인 기획자 조성원이라고 합니다. 확실히 방송을 경험한 우리 학생들이라 그런지 소개가 아주 부드럽습니다. 이곳은 우리 같은 방송인이죠. 방송인들의 열기와 향기로 아주 가득합니다. 그럼요. 예, 미디어 경청 남부 스튜디오입니다. 자, 우선 가벼운 질문부터 한번 들어가는 게 좋겠죠? 네. 긴장도 풀어야 되니까. 제목을 정해달라고 했더니 학생들이 라떼는 말이야 이런 제목을 정해줬어요. 제가 주변 분들한테 다 물어봤거든요. 이게 무슨 의미인지 잘 모르더라고요. 아, 그래요? 정말요? 네. 커피숍에서나 있는 듣는 그런 얘기, 맛있는 커피. 예. 커피. 그렇죠. 무슨 라떼 이렇게 알고 있더라고요. 어떻습니까? 제목을 왜 라떼는 말이야 이렇게 지었는지 누가 한번 직접 한번 소개 좀 한번 해주시죠. 제가 제일 나이가 어려서 이거를 제가 해도 그래요? 될지 모르겠지만 제가 한번 설명을 드려보자면 그 흔히 말하는 꼰대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권위적인 약간 있죠. 사고를 가지신 그런 어른들이나 또는 선생님들을 비하하는 그런 용어로 그런 말이 쓰이곤 하는데 그런 분들이 이제 아이들에게 야, 나 때는 말이야 너네 때 다 이랬어 약간 이런 식으로 말할 때 나 때는 말이야가 약간 언어 유희적으로 나 때는 말이야 이렇게 바뀐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가 있네요. 굉장히 재밌는 이야기인데 네. 저 20살 때도 그런 얘기 있었어요. 저 그 얘기 되게 듣기 싫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뒤로 제가 이제 꼰대스럽다는 얘기를 듣기 싫어서 그 얘기 안 했어요. 뭔지 아세요 혹시? 라떼는 말이야 30년 전 버전. 그거를 알 리가 없죠. 저 태어나기도 전이라서. 태어나기 전. 그렇죠. 30년 전 버전. 알 수가 어떻게 없죠. 20년 전 버전이면 좀 알 수도 있을 텐데 그것도 어려운 거야? 그때도 비슷한 말이. 막 태어났을 때 저 때는 선배들이나 이제 선생님들 왕년에는 말이야 이런 얘기 많이 들었어요. 아시겠죠? 비슷하네요. 네, 비슷하죠? 네, 비슷한 말이에요. 저 그 얘기 별로 듣고 싶지 않았어요. 왕년에는 말이야. 왕년에는 말이야 한 다음에 꼭 뭔가 충고가 들어갔어요. 그렇죠. 왕년에는 말이야 나 이랬는데 너희 왜 그래? 그렇죠. 똑같아요. 네, 같은 의미죠. 그리고 뭐 소시적에는 말이야 이런 얘기도 많이 들었어요. 역시 세상은 변하지 않네요. 그냥 말만 변했을 뿐이에요. 네, 저는 그래서 아까 얘기한 꼰대스럽다는 얘기 안 듣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합니다. 왕년에 이런 말 잘 안 썼어요. 혹시 저한테 그런 얘기 들으신 분 있으면 전화를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거의 한 적이 없습니다. 제 기억에.
자, 20살 학생이죠 지금. 학생에게 왕년애야 이런 말들이 정말 세상스럽습니다. 오늘 방송이 아주 잘 될 것 같아요. 자, 이제 대학생들이시죠? 네. 자, 고등학생들은 어떤 학생들은 터널리드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만큼 힘들다는 얘기겠죠. 그래서 대학생이 된 지금 고등학생에 비해서 난 참 이런 점이 좋다. 그거 한번 얘기해 줄 수 있나요? 일단 좋은 점이 있고 나쁜 점이 있는데요. 일단 좋은 점은 고등학생 때는 그래도 뭐 학교에 어떤 뭐 규정들이 있고 뭐 교복을 입어라, 두 발은 단정하게 해라 막 이런 규정들이 있고 그리고 어쩔 수 없이 입시를 위해서 암묵적으로 다 같이 공부를 해야 되는 그런 압박감이 존재하는데 대학에 오면은 그런 게 조금 해방이 된다는 거, 해소가 된다는 거. 그래서 자유가 주어지는데 오히려 그 자유 때문에 단점이 존재를 하게 돼요. 그래서 뭐가 단점이냐? 자유가 존재하면서 술을 먹게 되고 그 다음에 막 이제 연애도 시작하게 되고 그러잖아요. 물론 저는 연애를 안 하고 있어요. 안 하고 있는데 예, 못 하고 있는 게 아니라 물어보지 않았는데. 아니, 미리 자기 변호를 좀 해야 돼요. 네, 자기 변호를 미리 해놓고 네. 아무튼 그렇게 자유가 주어지면서 자기 할 일을 제때 하지 않는 그런 현상이 발생을 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과제가 이제 좀 어쨌든 레포트 과제들도 막 주어지고 생각보다 대학생들도 바빠요. 바쁘게 사는데 그런 해야 할 일들을 항상 당일 전날에 하더라고요. 저를 포함해서. 과제를. 네. 그러면 과제를 그 전날이 아니고 뭐 일주일 전에 하는 학생도 있나요? 일주일 전이면은 그거는 일단 성립이 안 되고요. 불가능한 것 같은데. 대학생이라 할 수가 없고요. 할 수가 없죠. 네, 뭐 이틀 전, 3일 전에 하는 친구들은 있는데 이제 그런 친구들은 굉장히 성공적으로 대학 생활을 하고 있다. 모범생이다. 굉장히 성실하다. 희귀종이죠. 예,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사실. 그게. 그럼 대부분 하루 직전에 하는데. 그렇죠. 하루 직전도 아니죠. 사실 12시가 넘어가면은 이제 당일이 되는데 그 12시 넘어가면 시작을 하기 때문에 사실상 과제를 당일에 하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어쨌든 과제는 해가죠. 아, 그 어머니가 보고 계셔가지고 네, 이거는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굉장히 성공적인 대학생활을 하고 있다고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신할 수 있습니다. 적당히 즐기고 적당히 공부하고 열심히 그럼요. 공부하고 네. 아주 바람직하다고 보고요. 이런 점 때문에 나는 고등학생이 되고 싶다. 대학생이 된 지금도 좋지만 이런 경우도 있을 것 같아요. 있죠? 전 없습니다. 네. 없어요? 두 분한테 물어보도록. 네. 자, 그럼 두 분 중에서 누가? 저는 있는데요. 아, 그래요. 이제 저도 이제 대학생이 이제 다 되고 그러고 있는데 제가 고등학생 때는 정말 제 스스로 정말 열정맨 진짜 열정맨이라고 저는 느꼈거든요. 그 이유가 뭐든지 열정적으로 하려 하고 또 뭐든지 그런 열의를 갖고 참여하려고 했었던 반면에 이제 대학생이 되니까 아무래도 심적으로 여유가 생기고 그랬나 본지 좀 나태해지고 그런 제 모습에 스스로 회의가 좀 많이 느끼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로 돌아가서 더 그 열정적인 제 모습이 더 예뻤지 않았나. 지금은 화장하고 뭐 머리도 염색도 했었고 그렇게 제 스스로를 외면적으로 꾸미는 점은 많았지만 어떻게 돌이켜 보면 그때가 더 예뻤지 않았을까 하는 좀 생각이 들어가지고 고등학생 때. 네. 정말 철학과 나오대다. 같이 방송을 해본 입장에서 언제가 더 예쁜 것 같아요? 그냥 저는 겉모습이 보이니까. 네. 지금이? 왜냐면 뭐 외형적인 그런 것들도 있는데요. 저 말하는 그런 것도 거야?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조금 억압되어 있는 때보다는 좀 사람이 자유로워졌을 때 더 어떤 내면적으로나 좋아 외면적으로 보인다. 본인의 어떤 아름다움이 더 뿜뿜 아니 이런 표현 좀 샘솟아 오르기 때문에 네, 저는 지금이 더 예쁜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답변 감사드리고요. 자, 혹시 그 열정이 미디어 경청으로 인한 열정이 아니었나요? 사실 그 미디어 경청으로 인한 열정이 8할 이상이라고 할 수 있죠. 8알. 8할. 자, 여기서 답변을 멈추셔야 됩니다. 아. 그 8알에 대해서 이제 지금부터 들어볼 거거든요. 이제 지금 다 얘기하면 곤란합니다. 안 되죠. 네, 네, 들어야 그렇죠. 됩니다. 아껴둬야죠. 자, 그래서 미디어 경청 어떤 점이 나한테 그렇게 나를 열정되게 해줬나 그 8알을 한번 들어보겠는데요. 첫 번째 질문입니다. 내 학창 시절에서 미디어 경청은 땡땡땡이었다. 자, 누가 먼저? 제가 이제 예, 할게요. 좋아요. 저한테 미디어 경청은 연구소이다. 연구소? 네. 이제 막 학교 생활을 끝나고 저는 학교에 있을 동안은 미디어 경청에서 뭘 만들지를 항상 고민을 먼저 했던 것 같아요. 내가 하고 싶은 거나 아니면 해보고 싶은 것들을 말하면은 언제든 다 만들 수도 있고 또 이루어질 수 있게 또 멘토링도 많이 해주시니까 그래서 하나하나 만들어가는 좀 재미가 있었던 것 같아요. 이게 막 쌓이는 것도 좀 기분이 좋았고. 그래서 연구를 할 수 있어서 연구소다. 네, 그래서 그래요. 미디어 경청에서 무엇을 만들었죠? 저 같은 경우는 청아 같은 그런 프로그램도 약간
행사 같은 것도 기획을 해보고 아니면 홍보 영상을 우리가 찍어보자 하면은 그 다음날 바로 홍보 영상 찍으러 가고 여기서 행사가 이루어진대 그러면은 거기를 이제 취재하러 직접 나가기도 하고 그랬거든요. 그런 것들이 좀 재밌었던 것 같아요. 아, 그래요. 그 홍보 영상 같은 걸 찍을 때 어떤 역할을 했어요? 저 같은 경우는 기획이랑 연출을 담당했습니다. 굉장히 핵심적인 역할을 했네요. 네. 자, 그래요. 답변 감사드리고요. 자, 그래도 방송 활동을 이렇게 하다 보면은 이 일이 나한테 참 잘 맞는다 이렇게 느낄 때가 있을 것 같아요. 반면에 나는 참 소질이 없구나 이렇게 느낄 때도 있었을 것 같아요. 자, 그럴 때 있었죠? 뭐 항상 여기 올 때마다 그런 감정들을 계속 느꼈던 것 같습니다. 올 때마다? 네네. 자, 어떤 때 나는 체질이야 이런 걸 느꼈어요? 아무래도 좀 MC나 진행을 계속 하다 보니까 이게 말을 하다 보면은 그게 스스로도 느껴지거든요. 아, 오늘은 뭔가 좀 되게 잘 풀린다. 뭔가 이제 좀 잘 뭐지 내가 좀 말을 잘 털고 있구나 지금 약간 스스로 뿌듯해지고 약간 좀 이제 같은 패널들이나 이제 보고 계신 청중분들 반응도 보이면서 이제 그런 것들이 조금 뿌듯하고 쾌감으로 다가왔는데 이제 반대로 또 그게 잘 안 풀리는 순간들이 있어요. 그게 좀 말했는데 좀 싸해진다던가 아니면 저 스스로 뭔가 만족스럽지 못할 때 그럴 때는 좀 많이 컸던 것 같아요. 좀 소질이 안 맞는 걸 수도 있겠다. 주변에서는 다들 괜찮다고 하는데도 좀 그런 것들이 계속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요. 어제 끝날 때쯤이면 그래도 나는 여기가 체질이야 아니면 나는 체질이 아닌 것 같아 이거 느꼈을 것 같아요. 방송을 마칠 때 미디어 경청 활동을 마칠 때 그때 어땠어요? 체질 같아요? 소질 있을까요? 근데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제가 그래도 고등학교 3학년이 되기 딱 직전까지 계속 진행을 맡아서 했었는데 마지막에 공개 방송이었고 이제 청아 공개 방송 제가 진행을 또 갔었는데 그거 진행하면서 진짜 오늘 제일 안 풀린다라는 생각을 저는 많이 받았거든요. 근데 그때 이제 딱 확신이 들었죠. 왜냐면 고3이 될 때쯤에 저는 이제 뭔가 진행도 하면서 약간 영상 제작, 지금 제가 영상과니까 제작까지 하는 약간 그런 멀티플레이어가 되고 싶은 그런 약간 저만의 어떤 희망이 있었는데 그때 확신을 했어요. 아, 하나만 해야겠다. 네, 내가 나서서 뭔가 말을 하고 그런 거는 그냥 사람들이랑 사적인 대화를 하는 거에서 그쳐야겠구나. 그래서 그때 과감하게 내려놨죠. 네. 그래요. 답변 감사드리고요. 청아 얘기를 두 분이 다 계속 하셨는데 우선 좀 청아라는 게 뭔지 좀 소개가 좀 필요할 것 같아요. 무슨 뜻이에요? 청아? 기억이 안 나시나요? 청아가 고등학생 때 분명히 열정에 불타르셨다고 제가 대답을 들은 것 같은데 거짓으로 대답하신 건가요? 심청 그거 맞죠? 그거 맞죠? 아, 네. 아니, 본인의 어떤 그 마음 이끄는 대로 대답을 하세요. 시간이 몇 개월 흘렀으니까 아무튼 그 청소년이 직접 운영하는 방송국으로서 그 청소년들이 직접 운영하고 직접 만들어 나가는 그런 의미에서 그 신봉사 어른들의 눈을 번쩍 뜨게 해주고 또 우리들의 그런 목소리도 낼 수 있는 그런 의미로서 청아라고 이제 시작이 됐지 않았나 싶습니다. 어른들 한번 눈을 떠주게 하고 싶다. 어른들이 내 얘기를 좀 들어줬으면 좋겠다. 이런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맞나요? 그렇죠. 네. 그래요. 굉장히 좋은 방송이었던 것 같은데 어쨌든 그런 방송 활동을 하려면 시간이 굉장히 부족했을 것 같아요. 고등학생들 바쁘잖아요. 대학을 가려면 이제 뭐 학원도 뭐 다녀야 되고요. 공부 열심히 해야 되니까 내신도 좀 신경 써야 되고 미디어 경청이 혹시 학교나 학원 공부하고 겹쳐서 힘들었던 적이 혹시 있었나요? 저는 이제 미디어 경청을 시작하게 된 계기가 이 학업과도 연관이 있는데요. 사실 저는 중학생 때 정말 공부하는 기계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거든요. 저는 항상 그 중학교 3학년 때까지만 해도 명확한 꿈도 없는 채 그냥 저는 그 당시에는 그냥 1등을 계속 유지해야 된다는 그런 압박 그런 거 안에서 그냥 공부만 하고 그런데 너무 학교 생활이 너무 의미가 없고 지루한 거예요. 그렇게 해서 찾게 된 게 미디어 경청이었고 그렇게 하면서 제 꿈도 찾아가고 그리고 어떤 공부에 대한 더 열정도 생기게 된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저는 애초에 학원을 다니지 않았지만 그렇게 활동을 하면서 더 그거에서 에너지를 얻어서 공부도 열심히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럼 학원을 다니지 않고도 어쨌든 자기가 원하는 대학에 들어간 거네요. 네. 미디어 경청을 하면서. 와, 이 정도면 박수를 한번 쳐야 되지 않을까요? 아, 근데 여기서 궁금한 게 미디어 경청에서 뭐 청아도 하고 그랬으면 방송 관련된 학과를 갔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뭐 철학과를 선택하냐면?
저는 방송 PD를 지금 꿈꾸고 있는데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 영상이라는 그릇도 중요하지만 제가 그 안에 어떤 가치를 담을지 그거에 대해서도 생각을 해봐야 된다고 생각을 했고, 또 이런 언론고시 같은 경우에는 학과의 구애를 받지 않는 그런 시험이다 보니까 제가 대학교 와서는 정말 하고 싶은 거를, 배우고 싶은 거를 배우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리고 이제 저희 학교 같은 경우에는 이중 전공도 잘 되어 있어서 만약에 이제 2학년이 된다면 미디어 쪽으로도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간 거네요. 자, 답변 감사드리고요. 우리 두 학생들도 이것 때문에 힘들었던 적이 있을 것 같아요. 학원이나 학교 시간하고 겹치고 이래서. 일단 뭐 학업이랑 그러니까 겹친다는 느낌을 못 받았던 게 기본적으로 미디어 경청에서 이제 제작을 도와주시는 뭐 감독님이라든지 그다음에 주무관님들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학교 생활에 어느 정도 시간이 투자가 되어야 되고, 그리고 시험 기간이 되면 바쁘다는 걸 다들 인지를 기본적으로 하고 계세요. 그래서 제작 일정이라든지 그런 거에 있어서 저희들 학생들 의견을 정말 많이 존중해 주시고 반영을 해 주시는 편이고, 그리고 기본적으로 일단 제 개인적으로도 뭐 시험 기간이어도 아이 뭐 보통 2주 정도 전에 다들 공부하는데 나는 일주일 전에 하지 뭐 하는 그런 심정으로 임했기 때문에 예, 좀 주가 달랐죠. 그러니까 저는 약간 좀 여기서 진행하고 그다음에 뭐 청아 멘트 짜고 그다음에 아이템 구상하고 이러는 거에 좀 더 집중을 해서 살았기 때문에 네, 딱히 뭐 방해가 된다거나 그런 거는 못 느꼈습니다. 그럼 학원은 안 다녔나요? 고등학교? 학원 안 다녔죠. 학원을 안 다녀서 이게 또 활동이 가능했네요. 학원 다녔어도 근데 아마 시간 쪽에서 잘 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래요. 자, 어때요? 저 같은 경우는 중학교 때부터 사실은 어떤 대학에 대한 진학보다는 사업이라던가 아니면 현재 제가 하고 있는 거에 대해서 더 열중하는 사람이 되자라는 그런 목표가 있었고, 또 형이 또 공부를 잘했기 때문에 부모님도 저는 좀 자유롭게 좀 자라게 바라셨어가지고 좀 중학교 때부터 좀 자유롭게 자랐는데, 근데 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학교 지금은 많이 달라졌지만 그때까지만 해도 라떼까지만 해도 여기서 이렇게 또 여기서 라떼가 나오네. 주제랑 잘 어울리는 덕분에요. 입시가 주로 목적이어서 학교 약간 1년 사업들이 다 입시 목적으로 운영이 됐거든요. 지금은 자유학기제도 생기고 꿈의 학교나 꿈의 대학 같은 것도 많이 생겼는데 저 때까지만 해도 그런 게 막 활성화되지 않았고 다 약간 입시 목적으로 공부만 하는 학교였어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저는 좀 약간 좀 튀는 애였던 거죠. 공부를 하지 않고 맨날 카메라만 들고 여기저기 다니고 막 그러니까, 그래서 좀 사람들이 좀 저를 되게 4차원적으로 많이 봤던 것 같아요. 근데 미디어 영청에 와가지고 오니까 다 저 같은 사람밖에 없었던 거죠. 다 이런 사람. 네, 그래가지고 좀 재밌게 활동했던 그런 게 있었죠. 저는 그래서 맨날 집 앞처럼 맨날 왔다 갔다 거렸거든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은 지금 굉장히 중요한 사실을 알고 계십니다. 미디어 경청에서 활동을 열심히 하셨던 학생들은 입시학원 원장님들이 굉장히 좋아하지 않는 학생이었다는 사실. 자, 답변 정말 감사드리고요. 자, 이제 후배들의 미디어 경청 이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 가졌을 것 같아요. 나 때는 이랬으니까 너희들이 이랬으면 좋겠다. 자, 이러려고 이런 제목 뽑은 거 아닌가요? 그렇죠. 있지요? 사실 네, 오늘 목적이죠. 그렇죠. 자, 어느 분이 먼저? 제가 먼저 할게요. 그래요. 저 같은 경우는 제가 1기였잖아요, 미디어 영청. 일기. 운영위원으로서는 1기였는데 그때까지만 해도 이제 시스템을 만들어가는 시기였어가지고 좀 혼란도 많고 좀 제약된 게 아무리 없었다고 해도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은 이제 시스템도 거의 다 완성이 됐고 이제 좀 시스템 안에 좀 창의적인 것들을 많이 할 수 있는 친구들이 더 많이 필요한 것 같아요. 이제 아이디어를 많이 가진 친구들. 그래서 이제 친구들이 이제 후배들이 좀 할 일은 좀 아이디어를 많이 가지고 오는 게 아닌가? 왜냐면은 이미 다 이제 제가 이미 다 해버렸기 때문에 이제 새로운 게 나오긴 좀 힘들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제가 너무 창의적이었던 사람이었어서. 과연 그럴까요? 이거를 본인 입으로 언급한다는 것 자체가 창의성과는 거리가 멀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래요. 더 그래도 창의적인 콘텐츠를 많이 가지고 오는.
아, 그래도 자신감이 있어서 참 좋지 않아요? 나는 굉장히 창의적인 사람이다. 과연 이 자신감에 이런 자신감이 뭔가 만들어내지 않을까. 근거가 있는 자신감이라는 이제 앞으로 증명이 되겠죠. 20년 후에 스필버그가 오늘 제가 미리 만난 게 아닐까. 자,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러면은 어쨌든 후배들한테 하고 싶은 얘기는 그런 정도고 본인이 활동할 때 무슨 에피소드나 이런 게 있었을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는 좀 애들이 굉장히 특이한 애들이 좀 많았던 것 같아요. 막 어디서 사업을 하고 있던 애들도 많고 이미 막 어디서 막 되게 활동을 많이 저보다 한 3살인가 2살이 어렸는데 저보다 한 10살이 많은 것 같은 애도 있었어요. 막 공문이 막 이런 자료 같은 것도 되게 잘 만드는 친구였는데 누군지 알 것 혹시 같아요. 얼굴도? 얼굴은 되게 박보검 닮았어요. 아, 누구? 그래서 더 좀 충격이었던 것 같아요. 아, 이걸 이제, 이렇게 네, 그런 것들이 좀 기억에 남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람 한 명 한 명이 되게 좀 독특했던 게 좀 기억나는 것 같아요. 아, 사람이 참 독특했다. 네. 어쨌든 좋은 기억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볼 때. 자, 다른 친구들도 분명히 에피소드도 있겠고 후배들한테 하고 싶은 얘기가 있을 것 같아요. 자, 한마디씩 하시죠. 일단 후배님들. 그때는 말이야. 아니 뭐 저 때는 어땠다 이런 얘기는 하지 않을게요. 뭐 저 때도 그렇게 막 성공적이었다 생각 안 하기 때문에. 일단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든지 시도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시도를 안 한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예, 뭐 그런 어떤 뭐 충고 아닌 그런 얘기가 아니라, 그러니까 저도 솔직히 말씀드리면 청와하면서 되게 여러 가지 아이디어들 되게 많았고 진행하면서 이런 멘트도 한번 쳐볼까 하는데 항상 망설였던 순간들 약간 두려움이 있었던 것 같아요. 왠지 이 얘기하면은 선 넘는다고 왠지 그 얘기는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이러실 것 같은데 저건 재미없다 할 것 같은데 되게 이런 두려움들도 있었고 약간 뭐 광고도 찍어보고 싶다 뭐 영화도 찍어보고 싶다 이런 되게 여러 가지 시도를 해보고 싶었는데 약간 진행이나 하던 거나 열심히 해야지 뭘 그런 걸 내가 또 시도를 하냐 시간도 없는데 약간 이런 어떤 그런 두려움 그런 생각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지금이 아니면은 그런 시도라는 단어 자체가 입 밖으로 꺼내기가 좀 힘든 게 사실이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이제 20살이 되고 그 다음에 그 이상 넘어가서 사회생활을 시작을 하면 이제 시도를 했다가 한 번 실패하면은 그게 좀 타격이 크잖아요. 이제 그거 가지고 뭐라 하는 사람도 생기고 그 다음에 그 실패가 어떤 경제적인 불이익으로 다가올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시도할 수 있을 때 정말 많이 시도를 해보셔라. 시도를 했다가 실패를 한다고 해서 뭐 여기 교육청 관계자분들이 막 너 왜 그래가지고서 내가 하지 말랬지 막 이런 거 절대 안 하세요. 예. 실패를 하시면은 그거대로 또 어떤 개선안을 주시기 때문에 좀 여러 가지 시도를 해보시고 그 중에서 또 앞으로 이제 실제로 내 사회생활에서 정말 도움이 되는 그런 것들이 많이 있을 거다라는 거를 얘기를 해주고 싶습니다. 이야, 제대로 대선배님. 어쨌든 대선배가 얘기를 해줬어요. 근데 본인이 아쉬움이 있어서 그랬던 것 같아요. 그쵸. 네. 이런 거 한번 해보고 싶었는데 뭔가 마음이 약해서 못했어. 이런 게 있었을 것 같아요. 그거 있죠 분명히. 그러니까 저는 이제 진행을 하다 보니까 멘트에 관한 것들이 조금 많은데, 그러니까 뭐 어떤 멘트를 하고 싶었다까지는 생각이 안 나는데 약간 대체적으로 보면은 요즘에 좀 그런 것들 많잖아요. 되게 선 넘네? 야 멘트가 선을 넘는다. 선을 넘네? 선 넘는 그런 멘트를 약간 되게 도발적이고 뭔가 저러면은 방송 수위에 걸릴 것 같은데 이게 딱 자막으로 나와줘가지고서 굉장히 재미를 터트려주는 그런 요소들 그런 것들을 저도 되게 해보고 싶었는데 눈치가 보이는 거예요 이게. 왜냐면 제 개인 방송이 아니라 경기도 교육청 타이틀을 달고서 해야 되니까 뭔가 내가 하는 말들은 다 교육적이어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약간 좀 그런 것들을 못했는데 요즘에 또 선 넘는 그런 멘트들 그런 자막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잖아요. 내가 그때 했으면은 뭔가 내가 선두주자로 딱 달려나갔을 수도 있었을 것 같은데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어서 뜰 수 있었는데. 뜰 수 있었는데. 네, 그런 아쉬움에 제가 말씀드리는 게 좀 크죠. 네. 네, 답변 감사드리고. 여러분들도 뜰 수 있습니다. 자, 우리 최고원 학생도 분명히 이런 경험이 있었을 것 같아요. 네, 그쵸. 저도 이제 먼저 후배님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만약 그 미디어 경청 활동을 지금 하고 계시거나 아니면 할 계획이 있으시다면 아무래도 지금 학업에 대한 부담이 아예 없지는 않으실 거예요. 그래도 저는 그런 거를 모두 제쳐두고 딱 그 순간만큼은 미디어 경청에 빠졌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그 시기만큼 그렇게 무언가에 빠져서 무언가를 만들어내고 그렇게 사람들을 만나면서 대화를 나누면서 무언가를 얻고 그럴 기회가 그런 미디어 경청 이외에는 많이 없을 뿐더러 그런 그 미디어 경청에서 엄청 많은 걸 얻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에서 어떤 학업이나 다른 기타 어려움도 있겠지만 거기서 정말 푹 빠져서 거기서 최대한의 것을 스스로의 것으로 만들어 가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저는 에피소드에서 기억나는 게 저는 언제나 그런 이 우리나라 교육제도 이런 거에 대해 되게 불만이 많았어요. 그래요? 진짜 불만이 많았는데 저는 아무래도 학교에서 뭔가 모범생이어야 되고 그리고 선생님들께 뭔가 대들거나 그러면 안 되는 그런 학생이었다 보니까 그런 걸 쉽게 말을 못한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영호 오빠랑 이렇게 다른 분이랑 같이 팟캐스트 MC를 하면서 그런 교육권 제도나 그런 입시 제도 그런 거에 대해서 얘기를 자유롭게 할 수 있었던 거죠. 그러면서 진짜 제가 하고 싶었던 얘기를 밖으로 내뱉으면서 그런 부분이 아직까지도 되게 인상이 깊는데 혹시 이 부분을 들으시고 싶으시다면 팟빵에 한번 청아를 검색해서 들어보시는 것도 이야. 좋을 것 팟빵에 같다. 청아를. 네. 한번 검색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다. 자, 이제 제안이 왔습니다. 청아를 한번 검색해 보시기 바랍니다. 최고은. 자, 얘기를 들어보니까 우리 최고은 학생한테는 내 학창 시대 미디어 경청은 해방구였다 이렇게도 생각이 됐을 것 같아요. 혹시 맞나요? 네, 그렇죠. 저에게 해방구이자 이제 인공호흡기 아, 그런 인공호흡기? 네, 인공호흡기이지 않았을까 또는 제가 숨을 쉬게 해주는. 그렇죠. 되게 철학적이에요, 분들이. 이 철학과 정말 잘 맞는 것 같아요. 예, 예, 예. 딱 적성에 맞았던 것 같아요. 그렇지 인공호흡기. 않았을까. 저는 그저 약간 어떤 감정도 없고 그런 뚜렷한 그러니까 눈에 초점이 없다고 표현을 해야 될까요? 그랬는데 어떻게 보면 제 눈에 초점이 좀 더 똘망똘망하게 들어오게 해준 게 미디어 경청이 아니었을까. 아, 인공호흡기였다. 자, 연구소 인공호흡기. 저는 그냥 놀이터라고 표현하고 싶어요. 그냥 놀이터. 약간 초등학교 때 보면 학교 끝나고 나면 야 가자 하면서 놀이터로 약간 몰려가는. 그러니까 저도 항상 학교 끝나거나 아니면 학교 안 가는 날에 그런 날에 혹은 뭐 학교에 공문을 써가지고 학교를 빼고 이제 여기 오는데 그냥 되게 놀러 간다는 느낌이 컸던 것 같아요. 저는 항상. 그럼 미디어 경청이 놀이터였네요. 그렇죠. 놀이터가 저한테 놀이터였죠. 그래요. 학창 시절 미디어 경청에서 잘 놀았죠? 예, 진짜 더 뭐지? 그러니까 좀 고은이가 말한 대로 진짜 인공호흡기 같은 것들 분명히 있고 뭔가 억압되어 있는 상황에서 여기 오면은 되게 제가 조금 그래도 자유로운 그런 느낌을 많이 받았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되게 감사하죠. 저는. 자, 미디어 경청에 대해서 아주 소개를 잘 해주셨는데요. 대부분 보면 미디어 경청에서 잘 놀다 가셨고 또 해방구를 맛보기도 한 것 같아요. 그렇죠?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미리 다 한번 연구해 본 것도 같고요.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어떻게 활동했냐 이제 제가 좀 보여주고 싶어요. 우리 시청자들한테. 사실은 제가 미리 좀 준비 좀 해달라고 했죠? 자, 지금이 바로 그 시간이고요. 우리 조용 학생 지금 굉장히 저를 좀 째려보고 있습니다. 왜 이런 걸 시킬까? 저분이 아니 그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저희가 보지만 않았으면 좋겠어요. 네. 네. 직접 보는 게 방송한 거 직접 보면 어렵죠? 네, 어려워요. 자, 그래서 제가 두 분 같이 방송했었잖아요. 청아. 그렇죠. 네. 자, 청아 방송 한번 시연을 좀 해주십사 이렇게 부탁을 했는데 준비하셨죠? 그게 멘트를 예전 멘트를 저희가 어떻게 잘 발굴을 해내서 가져오긴 했는데 좀 뭐지 기억이 흐릿하다 보니까 좀 보면서 조금 그러면 일단 보면서 네. 하고 네, 좋습니다. 자, 빨리 꺼내세요. 네. 그다음에 우리는 박수를 쳐야 될 것 같아요. 자, 저 오랜만에 하니까 너무 떨리는데요. 추억도다. 오케이. 인트로부터 한번 해볼까요? 어떻게 A를- 첫 순서가 제가 오빠가? 할게요. 네, 네네. 제가 할게요. 떨려요. 자,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0대거나 아니거나 경기도거나 아니거나 속 답답한 10대들과 신봉사 엄마들의 필수 청취 방송. 경기도교육청 청소년 팟캐스트 청아! 학생들의 시각으로 다양한 이야기를 논하고 교육가족 서로 간의 거리를 좁혀나갈 경기도교육청 팟캐스트 청아! 안녕하세요, DJ 조영호. 최고원입니다. 오늘은 이제 팟캐스트 청아 12번째 이야기를 시작해 볼 텐데요.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아쉽다. 아쉬워. 아쉬워요? 아쉬워요. 할까요? 한마디 더 하고 싶지 않아요? 네? 한마디 더 하고 싶지 않아요? 유종의 미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네.
제가 하고 싶은 한마디는 이겁니다. 유종애미 좋습니다. 유종애미라는 아주 아름다운 이야기를 남겼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 조영호 최고원 학생이 시연을 해줬어요. 우리 조성원 학생 참을 수 없죠? 준비해왔죠? 뭔가 보여줘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네. 뭐를 보여주시겠어요? 저는 운영위원회 때 만들었던 홍보 영상을 보여드릴까 하는데 아무래도 제가 그때 처음 편집을 배워가지고 만들었던 거라 지금 실력과는 많이 다른 것 같아요. 제가 좀 지금이 대학교라면 그땐 유치원? 네, 그래서 좀 부끄럽지만 그래도 우리 처음 와도 이렇게 이 정도는 만들 수 있다라는 그런 거를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영상 준비됐죠? 좀 보겠습니다. 와, 나. 와, 진짜 좋아. 우리는 생각했습니다. 이 세상의 청소년들도 자신의 권리를 위해 목소리를 낼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우리는 당신의 시각을 대신할 카메라와 당신의 목소리를 대신 전해줄 마이크를 통해 당신을 돕는, 당신의 소리를 경청하는 경기도 청소년 방송위원이 되었습니다. 왜 이런 일을 하는지에 대해 묻는다면 저희는 당당하게 대답해 드릴 수 있습니다. 바로 청소년은 여러분은 미래를 이끌어 나갈 희망이니까요. 지금부터 이 영상의 주인공은 그 누구도 아닌 바로 당신입니다. 청소년에 의한, 청소년을 위한 방송, 경기도 청소년 방송운영위원회가 만들어 나갑니다. 이야, 이야. 저걸 직접 다 프로듀싱. 네, 기획부터 연출, 촬영 다 그때는 제가 다 했죠. 혹시 피아노도 아니요. 그 멘트한 학생. 그것도 운영위원 친구였는데요. 진짜 좀 성우처럼 되게 잘 했어가지고. 정말 잘하네요. 서로 이렇게 역할을 나눠서 회의를 네네. 하면서 이렇게 진행을 한 건가요? 네네, 그때는 다 그렇게 진행을 했었어요. 그래요. 이제 서로 예전에 했던 걸 한 번씩 봤잖아요. 느낌이 어때요? 저는 이제 그 성원님께서 만드신 영상을 이제 저번에 그 운영위원회 때도 봤었는데 지금 다시 봐도 정말 잘 만드셨네요. 잘 만들었다. 네, 다시 봐도. 그래요. 저는 사실 이 친구랑 운영위원회를 저 때 같이 했었던 그 아. 마지막에 점프하잖아요. 점프하는 애 거기, 중에 한 명이 저거든요. 파란 점. 그렇구나. 네, 전데 이제 그냥 저는 이미 봤던 영상으로서 말씀드리면은 이 친구는 얘기를 아까 이미 자기 변호를 이미 해놨잖아요. 자기 편집 실력은 그 당시 유치원생이었다. 기만인가요, 이거? 아 근데 이제 제가 지금 편집을 주로 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기만. 말씀드리면 전혀 그 편집이 어설프지가 않고 지금 봐도 되게 일단 구성이 되게 괜찮았다. 그냥 좀 옛날 생각도 나고 좋네요. 네. 성격이 아주 겸손한 것 같아요. 저는 저도 영화 제 얘기를 해줬으니까 저도 영화 얘기를 하자면 영화 지금 주로 편집이나 촬영 연출을 주로 하고 있는데 솔직히 말하면 좀 진행자로서도 좀 저는 가능성이 좀 있다고 보거든요. 좀 썩히기 아까운 입이다. 좀 입이다. 말을 잘하니까. 지금은 제가 썩고 있다는 거예요. 굉장히 선 넘으시는데? 그래서 좀 앞으로도 좀 계속 개인적으로 좀 팟캐스트를 계속 스스로 좀 진행을 하면 어떨까라는 그런 바람. 칼럼, 영화 칼럼 그런 이런 거. 바람이 있어요. 좀. 우리 최고원 학생한테도 어때요? 아까? 공약치는 저는 저희 형도 철학과 나왔거든요. 근데 사실은 철학과가 되게 힘든 학과기도 하고 좀 되게 개방적인 할 게 많은 학과라고 저는 알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사실은 되게 다양한 걸 했으면 좋겠어요. 저희 형도 막 교육도 하고 막 엄청 많이 했었거든요. 철학과를 다니면서도 참 복수전공하기 좋은 학과다 그런 생각하기도 하고 되게 많은 걸 다양한 걸 또 저랑도 일도 했으면 좋겠고. 같이. 저 영광이죠. 네. 마지막에 이렇게, 아주 중요한 사심이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기획을 하는 친구라서 이렇게 모든 일을 다 영업으로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저 거죠. 청산유수. 확실히 소질이 보여요. 음. 영업에도 참 소질이 보이는 게 보니까 지금 꿈의 학교 교장도 했고 꿈의 대학까지 다녔어요. 그다음에 사업자 등록까지 냈다는데 그 많은 일을 할 수 있었나요? 사실은
뭐 옛날부터 들어가 보면은 저는 원래 뭐 대학이 목적은 아니었고 현재를 즐기자 좀 재밌는 걸 하고 싶었던 게 목적이었기 때문에 하나하나 하는 게 저는 공부나 아니면 어떤 일을 한다기보단 그냥 놀이를 한다는 개념이었어가지고 되게 재밌었던 것 같아요. 지금도 사업체를 운영을 하고 있고 또 비영리 단체도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의미도 깊고 또 후배들도 같이 활동을 하고 그 친구들의 이제 취직 자리는 내가 만들어준다라는 그런 목적을 갖고 지금 활동하고 있습니다. 자, 이 정도 얘기했으면 어떤 사업인지 소개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저 그래야 같은- 취직을 하지? 네, 저 같은 경우는 콘텐츠 제작사 겸 엔터테인먼트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우리나라에서 엔터테인먼트 사업을 하려면은 어떤 자격 요건이 필요해요. 근데 올해 제가 그 자격 요건을 다 충족시키고 이제 콘텐츠를 제작하고 이제 인재를 영입하는 그 단계에 와 있고요. 얼마 전에는 아티스트 반석이라는 분의 뮤직비디오를 직접 프로덕션을 하는 그런 사업을 했었습니다. 그래요. 그 회사에서 혹시 두 친구하고 같이 일해볼 생각은 있나요? 이 친구는 이미 네. 같이 일을 하고 있고요. 최고 고은 친구 같은 경우는 저는 얼마든지 정말요? 저희도 좀 뭐라고 해야 돼? 이론적인 게 좀 많이 필요한데 너무 실무적인 친구들만 많아가지고 저 편집도 가능합니다. 너무 좋죠. 너무 좋죠. 아 그러면 저랑 트레이드를 하시죠. 아니요, 그거 아니에요. 저는 이제 제 개인 일을 할 거라서. 자, 여러분들은 지금 방송에서 취업까지 이루어지는 아주 놀라운 환경을 지금 지켜보고 계십니다. 자, 이제 꿈의 학교도 했어요. 네네. 그렇죠. 꿈의 학교와 미디어 경청의 다른 점, 같은 점 뭐가 있을까요? 꿈의 학교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그 예산부터 사무적인 일까지 제가 다 맡아왔었거든요. 예를 들어서 예산이 딱 들어오면은 어떤 영수증부터 붙이는 것부터 이제 교육까지 제가 다 기획을 하고 그랬던 것 같은데 아무래도 그런 걸 하다 보니까 어떤 교육청의 주무관님들이나 아니면 어떤 실무자분들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되게 알게 됐던 것 같아요. 너무 힘들더라고요. 이게 막 어디 지출에는 되고 어떤 지출은 안 되고 또 여기선 또 얼마까지만 딱 상한선이 딱 생기고 이런 게 되게 실무가 되게 복잡하거든요. 근데 미대영청에서는 주무관님들이 아무래도 그런 부분을 다 해주셨기 때문에 저는 좀 편하게 일을 했는데 딱 성인이 되고 나서 제가 직접 꿈의 학교를 운영하다 보니까 그런 점이 너무 힘든 것 같아요. 이제 막 회계사도 만나야 되고 막 직접 막 뭐 회의 있으면 회의도 다 참석을 해야 되고 그런 점이 좀 너무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요. 답변 감사드리고요. 우리 조영호 학생은 영화 칼럼. 이거 성인들도 쓰기 힘든 거거든요. 영화 칼럼은 이렇게 써야 된다. 팁이 있다면? 사실 제가 쓴 게 칼럼에 그게 맞는 건지도 모르겠어요. 사실 저는 저는 그냥 제가 쓰고 싶은 대로 썼을 뿐인데 근데 그냥 말씀을 드리자면 칼럼이라는 게 사실 솔직히 별게 없는 것 같아요. 그 칼럼을 보는 사람 이제 영화를 봤던 사람이 그 칼럼을 보고 이 영화 이랬었지. 이 영화를 이런 시각으로도 볼 수 있네라는 그런 거를 제시해 줄 수 있으면 그게 칼럼이고 영화를 안 본 사람으로 하여금 이 영화 이런 영화구나. 돈 주고 볼 만한 가치가 있는 영화네. 야, 재밌겠다. 나도 보고 싶다. 이런 어떤 사전의 정보를 제시해 줄 수 있으면 그게 다 칼럼이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칼럼이라 해가지고서 되게 영화에 대해서 빠삭해야 되고 되게 그런 영화적인 전문적인 용어들을 막 엄청 남발하면서 써야 된다. 약간 이런 식으로 되게 좀 뭐라 해야 되지? 좀 비장하게 좀 되게 무겁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냥 자기의 언어로 그 영화를 설명할 수만 있으면 되는 것 같아요. 영화를 그냥 단순히 오락적인 관점에서만 보는 게 아니라 이 영화를 보고서 내가 느꼈던 감정이 어떤 거고 그 다음에 내가 이 영화에서 어떤 점이 좋았고 어떤 점이 아쉬웠는지 스스로 정리를 할 수가 있는 그런 정도의 어떤 능력만 되면은 누구나 칼럼을 쓸 수 있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그렇게 칼럼에 대해서 너무 어렵게 생각 안 했으면 좋겠어요. 뭐 영화 칼럼뿐만 아니라 어떤 칼럼이든지 간에. 그래요. 그 영화에 대해서 어느 정도 분석만 하고 자기 생각만 잘 표현할 수 있으면 가능하다. 네, 자기 생각이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저는. 자기 생각이. 그렇죠. 칼럼이니까 그게 중요하죠. 자, 그러면은 이제 어쨌든 영화에 대해서 남다른 주제가 있을 것 같아요. 내 인생에 영화가 있다면 사실 이런 질문 조금 많이 받아봤죠? 예, 그런 얘기 많이 듣는데 영화 좀 많이 바뀌는 것 같아요. 영화를 볼 때마다 항상 그냥 저는 대부분의 영화를 되게 다 좋아해서 영화를 볼 때마다 약간 이런 사람이라 가지고 자주 바뀌는데 요즘은 그 한석규 배우님이랑 심은하 배우님 나왔던 그 8월의 크리스마스 그렇게 오래된 영화를.
아까 아무래도 과가 과다 보니까 이제 교수님들도 이제 되게 오래된 엄청 이제 명작이라고 불리는 그런 영화들을 보여주시는데 이게 되게 그 영화는 처음 봤을 때는 그냥 되게 로맨스물인데도 불구하고 되게 좀 잔잔하게 흘러가고 약간 우리가 흔히 말하는 기승전결에서 뭔가 되게 약간 절정으로 치고 올라가는 그런 느낌이 없는 것 같아서 뭐지 되게 그냥 심심하게 흘러가네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제 두 번 보고 세 번 볼수록 점점 이제 그 뭐지 영화가 뭔가 설명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냥 그 인물의 감정을 그대로 보여주는 보여주죠. 그냥 그래서 그 감정을 따라가면서 약간 제 스스로가 약간 절정에 올라가는 그래서 결국은 보면서 되게 눈물을 흘리게 되고 약간 공감하게 되는 그런 것들이 있어서 되게 좋은 영화라고 생각을 해요. 가장 좀 완성도가 있는 각본적으로. 저도 그 영화 봤어요. 예. 배우들은 스스로 뭉클해하지 않더라고요. 근데 보는 저는 뭉클하더라고. 그게 신기한 그렇죠? 거죠. 그게 정말 저도 대단한 영화구나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배우들 연기력도 정말 굉장했고요. 네네. 저도 아주 감명 깊게 봤습니다. 그래요. 영화 소개까지 해줬고요. 우리 최고은 학생 아까 보니까 멘트가 굉장히 톡톡 튀고 그래요. 아, 네. 철학적인 예. 비유적인 감사합니다. 표현. 비유적 그렇죠. 메타포. 네. 자, 방송을 지원하는 후배들을 위해서 이렇게 톡톡 튀는 방송을 하는 비법 한번 전수를 해주시죠. 아, 톡톡 튀는 방송이요? 음. 만약에 만약 미디어 경청을 들어오신다면 뭐 영상을 만들 수도 있고 또 직접 이렇게 목소리를 내는 그런 다양한 체험을 하실 수 있는데 예를 들어 뭐 영상을 만드는 경우다. 그러면은 어떠한 그 기존의 프레임에 있는 그런 기존의 어떠한 영화는 이래야 되고 뭐 뮤직비디오는 이래야 된다 이러는 틀이 있잖아요. 이런 고정적인 틀을 깨고 그 여러분이 여러분만의 방식으로 그 목소리를 표현하는 그런 방식을 끊임없이 고민하고 그걸 만들어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 아이들만의 또는 청소년만의 낼 수 있는 그런 표현 방식 있잖아요. 저도 옛날부터 영상을 만들면서 조금 그런 부분에 중점을 맞추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고 또 저희 이렇게 MC처럼 말을 하는 자리가 있다면 그때는 뭐 어떠한 그런 방송 이런 건 심의에 걸리지 않을까 또 이건 수위를 좀 조절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고민보다는 진짜 내 목소리를 낼 수 있고 또 내가 진짜 하고 싶은 말을 이 자리에서만큼은 하고 가겠다. 이런 말을 하는 자체가 자신의 개성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기회인 것 같아요. 자, 되게 찔리네요. 네, 반성하세요. 부적절한 사내가 되는 것 같은 느낌이 좀 드는데 망설이지 마시고. 저처럼 하지 마세요. 네. 네. 저도 좀 진행을 하고 있는데 새롭게 좀 각오를 다지게 됩니다. 아, 감사합니다. 자, 우리 굉장한 지금 학생들과 대화를 나눴는데요. 이제 마무리를 할 시간이 됐습니다. 아쉽지요? 네. 혹시 나는 이 얘기 꼭 해야겠다 이런 거 있어요? 저 있던 거. 그래요. 아까 후배들한테 좀 못했던 말들이 있는데 사실은 미디어 영청을 방문하는 친구들이 대부분의 방송의 꿈을 가진 친구들이잖아요. 영화나 사실은 꼭 방송의 꿈을 가지지 않더라도 좀 왔으면 좋겠던 게 사실은 미디어는 도구라고 생각하거든요. 직업이나 아니면 어떤 꿈이라기보다는 내가 수학과에 관심이 있다거나 아니면 나는 뭐 철학과 아니면 난 정말 방송에 관심이 없다고 하더라도 미디어는 도구이기 때문에 수학에 관련된 거를 나는 알리고 싶어 아니면 난 이런 부분에서 연구를 하고 싶을 때 어떤 미디어를 활용해서 나는 연구를 할 수도 있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꼭 방송에 관심 있고 그런 친구들이 아니더라도 일단은 와서 좀 놀이터처럼 자유롭게 그리고 또 내 꿈과 함께 이용해 나가는 좀 맞춰가는 그런 경험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요. 아주 좋은 얘기네요. 꼭 방송의 경험이 뜻이 없더라도 네. 도구니까 이 좋은 도구를 한번 잘 활용해 주십사 이런 당부였습니다. 자, 이제 하실 말씀 다 하셨나요? 저도 좀 후배님들한테 좀 추가적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라고 말씀을 드려야 되지? 이제 지금 저는 좀 현실적인 얘기를 할게요. 이제 아무래도 지금 정시 비중이 뭐 확대된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약간 그러면은 이제 뭐 기존에 있던 뭐 종합전형 수시 이런 거는 그냥 안 해도 되는 거구나 약간 이렇게 생각을 해서 나는 그러면은 수능 공부만 해야지 다른 활동 안 하고 약간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어요. 이쪽 분야를 생각하시는 분들 중에도. 근데 저는 이거를 경험을 해보고서 대학을 와보니까 확실히 어쨌든 청소년 시기에 뭔가 막 엄청 전문적이진 않더라도 이런 경험을 한 번이라도 해본 사람과 혹은 한 번이라도 구경을 해본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은 대학에 와서도 어떤 그런 과제나 어떤 활동을 할 때 정말 차이가 심하더라고요, 진짜로. 기본적으로 어떤 그 알고 있는 깊이라든가 그다음에 애정도가 확실하게 차이가 나서 여러분들이 뭐 정시를 준비하셔야죠. 만약에 정시 확대된다고 하면은. 그런데
뭐 솔직히 말해서 3년 내내 하루도 안 빼놓고 그렇게 하실 거 아니잖아요. 저는 여러분들을 잘 알아요. 네? 여러분들은 그렇게 매일매일 그렇게 하시지 않을 거예요. 그러면 안 하는 날이 계시면은 한 번쯤은 그냥 딱 한 번만 경험해 보셔도 좋아요. 한 번 경험해 보시고 그 이후에 아 그래도 나는 공부하는 게 나은 것 같아. 그냥 나는 적성이 아닌 것 같아. 내 적성이 이거에 맞는지 아닌지만 판단하셔도 정말 좋은 가치 있는 시간이 되니까 한번 고민하고 계신 분들이 있으면 네, 더 이상 고민 그만하시고 오셔서 뭐든지 한번 시도를 해보시고 예, 여러분 꿈과 관련해서 네, 많은 활동하시기 바랍니다. 와. 자, 마무리 발언을 제가 부탁을 안 했으면 정말 어쩔 뻔했나. 아차 싶습니다. 마무리 발언을 부탁한 게 정말 잘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가볍지만 뼈 있는 방송 이민성 기자의 캐논쇼. 지금까지 미디어 경청 활동을 경험한 대학생들과 톡톡 튀는 대화를 나눠봤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야, 재밌네. 마무리 발언도 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아유, 지금 준비했어, 그냥 여기서. 오늘처럼 방송 내주는 그냥 건지면 다 해야 돼. 건드리기만 하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 고생하셨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 이렇게? 아 근데 그냥 진짜 자연스럽게 아 저는 하고 싶은 말이 있었는데 저는 사실 이렇게 MC를 맡았지만 이전까지는 되게 사람들을 만나는 걸 그렇게 고려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진짜 미디어 교육하면서 성격도 정말 밝아지고 사람들을 만나는 가치를 깨닫는